식욕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의지력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식욕의 특성을 이해하고 몇 가지 방법을 적용한다면 즉각적으로 식욕이 줄어드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식욕 조절이 잘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정상적인 식욕 시스템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식욕 시스템의 원래 기능은 배고플 때 먹고 배부를 때 멈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불규칙하게 먹다 보면 신체는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한번 먹을 때 최대한 많은 양을 먹어 에너지를 저장해 놓으려는 식으로 식욕이 왕성해질 수 있습니다. 폭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죠. 또한 배고프지 않을 때도 감정적인 이유로 음식을 자꾸 먹게 되면 감정이나 스트레스와 음식과의 연쇄고리가 생겨서 감정적 식욕이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식욕 시스템이 고장난 경우 식단과 감정일지를 꾸준히 기록해야 합니다. 최소 몇 주 이상 훈련을 하면 식욕을 부추기는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 식욕이 점차 정상적으로 회복됩니다. 식욕 조절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식욕을 자극하는 환경에 자주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지하고 조치를 취하기만 해도 즉각적으로 식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식욕과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책 프레임에 나왔던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했을 때 나는 스스로를 테이블 리스트라고 정의한 적이 있다. 테이블 리스트는 영어 사전에 없는 단어인데 식탁에서만 먹는 사람을 뜻한다. 소파에서도 먹지 않고 연구실에서도 먹지 않고 오직 식탁에서만 먹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규정하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 본 단어였다. 실제로 식탁에서만 먹는 행동은 식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이유는 각각의 공간에는 스토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소파에서 재밌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면서 과자를 몇 봉지 홀랑 먹어치우는 것이 반복되면 소파와 과자, 재밌는 영상은 동시에 연상되는 한 덩어리가 됩니다. 침대는 쉼과 숙면을 위한 신성한 공간인데요. 그런데 침대에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빵도 먹고 몇 시간 내내 스마트폰을 보면 침대는 자는 곳이라는 의미가 변질됩니다. 침대가 달콤한 간식과 스마트폰이 연상되는 공간이 되어 원래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즉 침대에서 양질의 잠을 잘 수가 없게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식탁이 아니라 집안 곳곳, 차 안, 길거리, 영화관 등에서 먹다 보면 이 모든 장소가 식욕을 부추기는 식욕 트리거, 즉 식욕 단서로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1:1 코칭을 하는 회원님들에게도 기본적으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음식을 정해진 시간에 식탁에서 딴짓하지 말고 먹기라는 원칙입니다. 식욕을 억지로 참거나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 막 먹으면 식욕은 성난 사자가 됩니다. 반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에서 먹는 것을 훈련하면 식욕은 온순한 양처럼 길들여집니다. 다시 책 프레임으로 돌아와서 비만 해결책으로 소개된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프랑스의 슈퍼마켓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요구르트의 용량은 125g이고 미국 슈퍼마켓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요구르트의 용량은 227g이다. 음식의 섭취량을 결정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위력적인 요소는 바로 용기의 크기다. 음식이 담긴 그릇, 즉 한 번에 먹을 때 나오는 기본 단위가 클수록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된다. 밥그릇이 크면 밥그릇이 작을 때보다 밥을 더 많이 먹게 된다는 얘기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심리학자인 폴 로진 교수가 동료들과 수행한 두 가지 연구는 기본 단위의 크기가 섭취량의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로진 교수팀은 한 회사 로비에 아침 시간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캔디를 두고 직원들이 자유롭게 집어가게 했다. 어느 날은 3g의 작은 캔디를 80개 놔두었고 다른 날은 12g의 큰 캔디를 20개 비치했다. 그러고는 오후에 남아있는 캔디 개수를 조사했다. 사람들은 12g의 캔디가 비치된 날 더 많은 양을 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고급 아파트에서 진행된 실험도 같은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아파트 현관에 M&M 초콜릿이 가득 든 용기를 비치하고 거주자들이 오가며 떠먹을 수 있도록 초콜릿 용기 옆에 스푼을 놓아두었다. 첫날은 조그만 티스푼을 두었고 다음 날은 그보다 정확하게 4배 더 큰 스푼을 놓아두었다. 예상한 대로 큰 스푼을 비치했을 때 훨씬 많은 초콜릿을 먹었다. 저자는 식욕이 식사량을 결정하기보다 그릇의 크기가 식사량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그릇의 크기가 프레임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제시되는 양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평균적인 양이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이 큰 경우에는 남기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그릇이 작은 경우 더 먹게 되면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경험합니다. 눈앞에 제시된 그릇의 크기가 프레임으로 작동하면서 그 양을 표준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즉 모든 그릇의 크기를 작게 혹은 반으로 줄이면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명쾌한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저 또한 10kg를 감량할 당시 어린이 식판, 다이어트 식판을 사용해서 음식을 담아 먹으며 섭취량을 많이 줄였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큰 그릇에 부족하게 보이는 것보다 작은 그릇에 풍성하게 담으면 뇌는 더 배부르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다이어트 1:1 코칭 회원님께도 다이어트 식판 사용하기, 접시에 반찬이나 밥 덜어서 먹기, 밥 공기 작은 사이즈로 바꾸기 등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과자나 디저트 등 불필요한 간식을 쌓아놓지 마세요. 집에 간식을 쌓아두면 딱히 먹고 싶지 않더라도 집에 있다는 이유로 먹을까 말까 고민하는 에너지를 쓰게 되고 식욕이 생깁니다. 꼭 과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에게 취약한 식품은 절대 집에 쟁여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 견과류가 있는데 하루 한 줌이 아니라 먹고 또 먹고 또 먹게 된다면 그건 건강간식의 개념을 잃어버린 경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마트에 가서 쇼핑카트에 좋아하는 과자를 담지 마세요.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을 채워놓지 마세요. 이번 영상에서 즉각적으로 식욕이 줄어드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자신을 테이블 리스트로 규정하고 이에 맞게 행동할 것, 그릇 사이즈를 바꿀 것, 집에 불필요한 간식을 쌓아두지 말 것, 그리고 이와 더불어 식단일기와 감정일기를 쓰면서 식욕을 안정화시키는 훈련을 병행하세요. 다양한 의견이나 사례 그리고 안부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이어트 말고 리버트 하세요. 온 우주와 저는 무조건 언제나 당신 편이에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존재 화이팅!